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 조금 마이크가 없어서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좀 음질이 안 좋더라도 제때 리뷰를 해서 네, 올리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잠깐 켰습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가져왔어요, 오늘. 네, 조금 소리가 평소랑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들어보니까 못 들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차근차근히 좀 이해해 주시면서 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 리뷰를 해드릴 경기는 2024년 K리그 1 개막전이었던 울산 현대, 울산 HD, 입에 안 붙네요. 울산 HD와 포항 스틸러스 경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울산이 포항을 1대 0으로 잡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잖아요. 뭐 시즌 시작을 알리는 경기이기도 했고, 지난 시즌에 K리그 1 챔피언인 울산과 FA컵 챔피언인 포항의 맞대결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울산도 선수단 변화가 꽤 있는 편이었고 없지 않았고, 포항 같은 경우는 감독님까지 바뀌면서 서로 뭔가 좀 긴장된 상태에서 경기를 치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홈팬들이 2만 8천 명 이상이 들었다는데 많은 팬들 앞에서 서로 지고 싶지 않았을 거고, 이 두 팀의 또 라이벌리는 더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정도니까 좀 긴장됐을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엔 울산이 포항에 그래도 이길 만한 경기를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포항 팬들께서는 울산 진짜 잘한 거 맞아?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것 같고, 포항도 제가 보기엔 기회가 없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울산이 그래도 이기는 게 불합리한 결과였다, 운이 따랐다 이렇게 말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울산이 조금 포항보다는 올 시즌 앞서가겠구나라는 거를 볼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두 팀 이야기를 조금 드리면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말씀드리면 울산 같은 경우는 제가 울산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그다음 포항 얘기로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ACL 경기를 봤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는데, 그러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궁금했는데, 그래도 두 팀 다 조금 생각은 ACL 때 보였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뭐 포항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어, 저기 뭐야, 그 본인들보다 좀 아래급에 있는 팀들 상대로 경기 운영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들긴 드는데, 울산 같은 경우는 어느 팀이든 제가 보기엔 비슷하게 운영을 할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거를 플랜 A를 조금 더 무게를 많이 두고 운영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면에서 이제 울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했던 점이 중원을 어떻게 꾸릴까. 지난 시즌에 이제 박용우 선수가 나가면서 많이 고민이 많았던 위치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박용호 선수 나간 이후에 밸런스가 깨지고 나니까 사실 공격도 잘 안 되고, 공격 잘 안 되니까 역습 맞는 빈도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승점을 많이 잃었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결할지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뭐 다 맞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이규성하고 고승범 조합이 꽤 괜찮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박용우 선수를 전형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만한 선수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팀에. 제 생각에는 만약에 원두재 선수가 있었다 그러면 원두재 선수를 4-1-4-1 형태 1에 두는 형태를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박용우 선수가 있을 때처럼. 나쁜 느낌은 아닌데 지금 일단 없고, 그 마테우스 선수도 아직은 뭐 이렇게 그 주전으로 뛸 만큼 뭔가 팀에 녹아든 상황이거나 몸이 올라온 상황이 아니니까, 그 상황에서 그런 플랜 B를 생각해 봤을 때는 고승범하고 이규성 선수 조합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 두 선수 다 많이 뛸 수 있는 선수들이고 볼도 잘 차고, 그다음에 특히나 고승범 선수는 뭐 완전 박용우의 대체자라고 보긴 어렵지만 워낙 또 킥력이 좋은 선수고 좌우로 뿌려주는 것들이 가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항상 사냥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냥개 두 명을 삼선에 놓으면서 수비적인 안정감을 더하는 것과 동시에 이 선수들이 많이 뛰니까 공격에 가담하고, 그 가담할 때는 뒤에 나머지 선수가 한 명 남아주면서 이렇게 조금 유동적으로 쓰는 방식을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좀 잘 보여줬던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뭐 포항의 모든 공격을 다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공격도 어느 정도 되고 수비도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울산이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그림을 전체적으로 잘 그려놨던 것 같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는 울산이 지난 시즌에 말미에 좀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빌드업 형태를 잡는데 조금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울산 같은 경우가
제가 아까 박용호 선수 얘기가 자꾸 나와서 좀 죄송한 말이지만 잘 됐으니까 있을 때 잘 됐고 나간 이후에 잘 안 됐기 때문에 자꾸 말씀드리게 되는데 그 바둑을 잠깐 불러올까요? 잠깐만요. 이렇게. 네.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지난 시즌에도 이제 빌드업 하다 보면 그 풀백들이 이렇게 높이 올라가 가지고 이쪽을 같이 털어주는 측면을 같이 터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 파이브백 같은 어떤 수비를 두텁게 쌓는 팀들을 생각해 보면 어 그러니까 이쪽 바깥쪽부터 하나씩 하나씩 파고 들어가야지 중앙으로 갈 수가 있지. 이거를 그냥 단번에 이 선수들이 이렇게 대충 웅크리고 있는 상태이고 여기 숫자가 충분하지가 않은 상황. 뭐 예를 들면 포백이 뒤에 다 있다. 근데 여기 네 명이 이렇게 앞에 있고 뭐 이런 상황에서 여기다 단순하게 볼을 여기서 그냥 막 투입한다 그래서 여기가 뚫리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를 찢어놓기 위해서 울산이 자주 썼던 것들이 이제 측면 수비수들이 올라가면서 상대 쪽에 있는 윙백들을 내 쪽에 끌어당겨 놓으면 이제 이쪽이 조금 넓어지고 네, 이쪽을 쓰는 게 편해지잖아요. 그죠? 이쪽도 편해지고 이쪽도 편해지고. 네, 그러니까 이 좌우로 찢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요런 형태들을 많이 이용하려고 했는데 그때 많이 썼던 것들이 이제 제가 생각해 보면 박용우 선수가 이제 이쪽으로 라볼피아나라고 많이 불리는 형태를 가져오면서 또 김영건 선수나 뭐 정승현 선수나 지금 이번 시즌에는 오늘도 황석구 선수 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선수들이 다 볼을 잘 차는 수비수들이니까 이 상황에서 이 뒤를 세 명으로 형태를 바꿔 놓으면서 이쪽에 투입하기 좋은 형태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형태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사실 여기서 패스기를 이렇게 내는 건 너무 위험하죠. 여기서 잘릴 수도 있고 거리가 너무 머니까 패스도 강하게 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이 선수가 여기 가까이 와서 주면 좋겠는데 여기를 가게 되려 그러면 이 벌어진 공간을 누군가 채워야 되고 이쪽에서 또 반대 전환을 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전환하는 패스는 사실상 불가능하니까 요 다른 징검다리 하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제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기도 했었고요. 박용우 선수가 안 내려온다 그러면 이쪽을 뭐 정승현 선수나 오늘 같은 경우에는 황석구 선수나 뭐 이쪽이 고승범 선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형태를 이렇게 꾸리는 게 중요한 거지 누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건 사실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어찌됐든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쪽하고 연관을 지을 수 있게 해놓는 형태. 근데 이게 오늘 되게 자주 나왔어요. 이규성 선수가 이 가운데로 내려오기도 하고 고승범 선수가 내려오기도 하고 제가 봤던 거는 고승범 선수가 이쪽에 이제 오른쪽으로 내려와서 움직이면서 이 길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제가 자주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고승범 선수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내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아타루 선수가 내려오게 되고 받아주러. 그러면 오히려 고승범 선수가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오른쪽에서 주로 움직였는데 이쪽에 본인이 올라가면서 공격적으로 가담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아타루가 내려오면 미드필드 선수가 하나 따라올 거 아니에요. 수비하러 잡으러. 그러면 이제 고승범하고 자리를 바꿔서 본인이 이제 고승범 선수가 앞쪽에 가담하는 형태. 예, 이런 변형을 주면서 본인들이 원하는 공격 전개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돌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근데 이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그 이규성, 고승범 조합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중앙 미드필더인 아타로 선수 혹은 이제 김민우 선수가 내려와 주면서 김민우 선수도 종종 내려왔는데 전반전에 내려와 주면서 형태를 바꿀 수 있게 그러면서 이 수비 맨투맨을 따라오는 선수를 데리고 오고 그 생긴 공간에 뒤에 있는 선수가 만약에 이제 고승범 선수가 여기 그냥 머물러 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뒤로 내주고 이 선수가 다시 올라가면 이게 다시 내려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그러니까 이러면 똑같아요. 사실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제 포항 선수 한 명 없는데 이렇게 되면 바뀐 게 없을 텐데 이제 여기서 받아주러 내려오면 연결해주고 따라왔을 때 이 선수가 이제 이쪽에 올라가면서 하면 이쪽에 지금 벌써 변화가 좀 생기게 되는 거죠. 여기서 뭐 깔끔하게 뭔가 나오진 않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지속적으로 시도를 하다 보면 상대가 이제 균열이 나왔을 때 그쪽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런 어떤 형태를 가져갔던 거는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이쪽에 있는 선수들 측면 쪽에 있는 선수들한테 볼이 들어갔을 때 확실히 울산이 이 측면부터 하나씩 하나씩 벗겨가는 게 좋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적어 놓았는데요. 그 38분 40초에 이명재 선수 쪽에서 그 크로스를 올리고 주민규 선수가 헤딩하는 장면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장면을 잘 보시면 이명재 선수 쪽에 딱 볼이 딱 투입됐을 때 이명재 선수 위치도 되게 높아요.
높으니까 이쪽에 아마 김윤성 선수가 잡으러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김민우 선수가 일로 딱 움직여서 들어가니까 이동희 선수가 일로 따라갑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얻는 효과가 뭐였냐면 사실 여기서 김민우 선수한테 주는 것도 이제 선택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대1을 칠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돌려보세요. 하이라이트에 나와요. 근데 여기서 이명재 선수가 단번에 크로스를 올려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명재 선수가 크로스도 좋은 것도 있지만 여기서 달라지는 게 뭐냐면 주민규 선수가 한결 수월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김민우 선수가 만약에 이제 그 크로스를 어 이런 식으로 어떤 어 측면 수비수를 끌어내지 못한 상황이었다 그러면 오늘 뭐 측면에 배치된 게 뭐 아타루였든 김민우였든 측면에 김민우 선수가 있고 그냥 김민우 선수가 여기서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이동희 선수가 아마 이 안쪽에 있었을 거고요. 그러면은 주민규 선수한테 박찬용이나 아스프로나 더 바짝 붙어 있었겠죠. 이런 식으로 붙어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여기서 크로스를 올리면 이 두 선수를 지나가야 되는 게 너무 까다롭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주민규 선수가 두 명을 이겨야 돼요. 얘 뒤쪽으로 가면서 움직인다고 해도 이 선수가 따라올 거기 때문에 본인을. 그러면 앞에서 걸리는 앞 여기를 절묘하게 넘더라도 이 선수를 제압해야 이제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이제 이명재 선수가 전진을 하면서 위치가 바뀌게 되죠. 이 선수가 딸려 나오면 사실은 아까보단 쉬워져요. 한 명만 이기면 되거든요. 일로 돌아뛰는 방법으로 하더라도 얘보다 앞에 움직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움직이면서 이 선수를 떼어놓는 방식을 해서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서 헤딩을 하더라도 조금 수월해지거든요. 근데 이 장면이 사실은 뭐 위협적인 아주 슈팅이 나오진 않았지만 보시면 확실히 주민기 선수가 편해요. 이명재 선수가 올려줄 때. 예. 중앙에서 한 명만 제압하면 될 것 같은. 반대쪽에도 한 명 또 공격수가 있으니까. 이런 형태를 쓰면서 그 울산이 좀 중앙 쪽을 수월하게 한 장면이 있었고요. 제가 전반 44분 30초라고 적어놨는데 그것도 보시면 이명재 선수가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고 김영건 선수가 아예 여기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여기서 이 중앙 쪽에서 움직이던 그 김민우 선수 쪽에다가 이제 본인이 찔러 넣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 김민우 선수가 이쪽에 딱 볼 투입될 때 보면 마크맨이 없어요. 그거는 이쪽에 있는 풀백 선수들이 자꾸 전진시키면서 측면으로 불러내기 때문에 중앙 쪽에 있는 수비수가 충분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민규 선수 쪽에 아마 두 명이 붙어 있었던 것 같고 이쪽에 누가 있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한 명이 불려나가 있고 김민우 선수가 프리해서 김영호 선수가 단번에 넘겨주는 패스가 있었고 여기 투입되니까 이제 아타루가 막 뛰어들어가고 김민우 선수가 이걸 이용해서 터닝슛을 하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걸 또 생각해 보시면 이쪽이 자꾸 들쑤시고 울산 선수들이 충분하게 앞쪽에 숫자를 두다 보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포항이 전반전에 경기 운영을 잘했고 집중력이 좋았기 때문에 울산의 경기를 잘 이렇게 뚫지 못했던 장면, 울산의 공격이 좀 안 풀리는 것처럼 보였던 장면인 거지. 전체적으로는 그림은 잘 그려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뒤에서 제가 포항 얘기도 말씀드리겠지만 포항이 또 수비를 잘했어요. 수비를 잘했던 거를 좀 칭찬해야 될 전반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야 될 거는 전반부터도 계속 울산이 전방 압박하는 형태에서 본인들이 끊어내면서 슈팅했던 장면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게 뭐 제가 기억나는 거 생각해 보면 전반전에 주민규 선수 쪽에서 끊어져 가지고 설령우 선수 쪽에 들어가서 설령우 선수가 그 크로스인지 슈팅인지 조금 이렇게 애매했지만 어찌됐든 했던 장면들도 있었고 그 후반전에 나왔던 아타루 선수 장면도 사실은 끊어졌던 장면인데 거기서 빠르게 압박해가지고 결국에 다시 끊어내는 장면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측면 쪽에서. 근데 그런 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냈던 것들은 확실히 울산이 지난 시즌에서 연장선상에 있는 전술을 잘 갖고 왔고 그다음에 좀 선수 변화에 맞춰서 다른 시도들을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타루 선수 득점 장면이 사실 뭐 조금은 행운이 따랐죠. 행운이 따랐지만 그게 그냥 뭐 100% 행운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아타루 선수가 그 전방 압박해서 만들어낸 장면이었다. 라는 걸 꼭 짚어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원래 많이 나와요 찬스들이 그렇잖아요. 상대 실수를 그냥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유도해서 상대 실수를 전방 압박해서 유도해서 득점하는 게 최근 현대 축구의 트렌드니까 그런 식으로 만들어낸 장면도 되게 좋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주민규 선수가 반응을 해주면서 위협적인 위치로 침투에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황의즈 선수가 이게 주민규한테 걸리는 거 아니야 싶으니까 그 장면에서 움직이지 못한 거지 아마 주민기 선수의 움직임이 없었다 그러면 평범하게 그냥 서서 공을 잡을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 약간 행운이 따르긴 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계속 위협적인 찬스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전 득점이 들어갔다고 생각합니다. 득점이 있었다고. 그래서 울산이 그래도 운이 따라서 이긴 경기는 아닌 것 같고, 네, 만들어서 만든 끝에 그래도 그런 행운이 따른 득점도 나왔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조금 아쉬웠던 점을 말씀드리면, 후반전에 분명히 이제 막판에 중반 이후에 포항이 많이 올라오게 되고 그런 장면에서 이제 퇴장도 끌어내고 그 이후에는 더 숫자가 많아지면서 본인들이 숫자가 한 명 많아지면서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수 있었는데 마무리 짓지 못한 장면들이 좀 많이 아쉬워요, 사실. 그러니까 그게 울산이 뭐 몸이 덜 풀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지난 시즌에도 이제 그 너무 만들다가 못하는 득점 못하는 장면이라던가 어떤 판단의 미스가 좀 있었는데, 오늘 특히나 좀 엄은상 선수가 아쉬웠습니다. 그 오른쪽 측면에서 다 뚫고 나서 그 가까운 쪽 골대를 노렸는데 황의진 선수한테 걸렸던 장면은 개인적으로는 뭐 주민규 선수한테 줘도 됐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이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동경 선수가 왼쪽 측면 뚫어서 올려준 크로스도 제가 보기에는 그 발등이 될 게 아니라 발 안쪽으로 한번 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도 있었고, 또 루빅손이 날려먹은 장면도 있었고, 하여튼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금 울산이 다음 경기부터는 쉽게 가고 싶다면 그런 장면에서 확실하게 마무리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전반적으로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포항 얘기를 좀 드리면, 포항은 지난 그 ACL에서 본인들이 생각했던 전술들을 그래도 어느 또 연장선에 있는 전술을 들고 나온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울산을 좀 맞춤 전술을 했던 것 같아요. 5-3-2를 썼었는데 전북 상대로는 이번 경기에서 5-4-2를 쓰면서, 5-4-1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맞춤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백들이 많이 전진하기 때문에 그쪽을 도움 줄 수 있는 어떤 수비를, 그러니까 허리 수비를 셋이 하는 게 아니라 넷이 수비하면서 상대가 더 중앙에 못 들어오게, 풀백이 많이 전진하니까 측면 쪽 수비를 강화한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르지 혼자 잘 될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또 조르지 선수가 잘해주면서, 역시 조르지는 제가 보기에 울산에 있는 수비수들이 잘해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했다 그러면 웬만한 K리그 팀들 상대로 조르지가 부상이 있지 않은 한은 상당히 제 몫을 잘해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후반전에 이호재 선수를 넣으면서 실점한 다음에 공세로 전환한 것도 저는 좀 포항다운 경기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님이 저는 제가 보기엔 조금 특이했던 지도자인 것 같아요. 멤버가 아주 뭐 특급 멤버는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주도적인 축구를 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런 것들을 잘했고, 심지어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게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 영입이 지난 시즌들에 비해서 조금 약해졌다, 스쿼드가 아주 크게 곤두박질 친 정도는 아니지만 주축 선수들이 많이 떨었다라는 걸 고려하면 박태하 감독님이 조금 실리적인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고, 그건 되게 합리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지도자가 정말 어떤 본인이 주도적인 축구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생각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그런 축구를 구현할 수 있다 그러면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저는 당연히 존중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런 것보다는 난 좀 보수적인 사람이야, 나는 처음부터 그냥 너무 막 내가 원하는 거 하겠다고 해서 들이받아서 성적 곤두박질치고 팀을 위기로 가게 하느니 조금 실리적으로 선택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해야 되겠어라고 선택한다면 그 또한 우리가 존중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점에서는 참 박대하 감독님이 제가 보기에 지금 포항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전술을 들고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포항을 좋게 봤던 이유는, 단순하게 그냥 수비만 내려섰다 그러면 저도 항상 욕하잖아요. 그러니까 답 없이 내려서면 이런 팀은 사실 힘들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오늘도 보시면은 그 특히나 역습 나가거나 본인들이 주도권을 잡았을 때 특히나 완델손 선수 쪽에서 원터치 패스가 나오면서 홍윤상 선수를 이용하거나 조르지한테 투입하거나 둘이 주고받거나 하면서, 그 특히나 완델손 선수가 공격 능력이 좋으니까 그쪽을 중심으로 원터치 패스나 투터치 패스나 그런 어떤 템포를 살릴 수 있는 공격들이 계속 나오면서 위협적인 장면들을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제가 보기에 울산이 상대가 아니었다 그러면 충분히 포항도 좋은 장면을 많이 만들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조르지 선수 옵사이드 나왔던 그 장면도 있잖아요. 그 장면도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좋은 장면입니다. 황석구 선수가 라인을 잘 형성해서 조르지 선수 쪽에서 그게 나오지 않았던 거지, 득점이 안 됐던, 인정이 안 됐던 것뿐이지, 측면에서 가운데 쪽으로 들어오는 패스를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장면이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쪽에서 넘어 들어가는 장면이었는데, 이게 지금 측면 쪽에서 가운데로 들어올 때 여기서 한 이쯤 왔을 때 조르지가 이제 돌아가지고 뛰었거든요, 뒤쪽으로. 이게 U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종 횡으로 움직이다가 이러면서 이제 동일선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종으로 바꿔서 맞는 순간에 여기 딱 맞는 순간이 여기겠죠 아마. 종으로 바꾸면서 옵사이드 라인 게임에서 딱 들어가는 건데 이런 원터치 플레이들이 포항이 살아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황석호 선수가 영리했던 게 여기를 따라서 묻어서 나오다가 여기 멈춰 있었으면 이거에 당했을 텐데 얘가 묻어서 자꾸 내려가는 것 같고 이쪽에 공이 도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휙 올라가 버렸죠. 그래서 딱 맞는 순간에는 이 선수가 조르지가 한 발 앞설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러니까 요 옵사이드 트랩에 걸렸을 뿐인 거지 상당히 수준이 있는 그런 전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터치 플레이들이 많이 나왔고 전반전에 수비적으로 안정돼 있었고 후반전에는 본인들이 뒤지고 나니까 김민성 선수 투입하고 이호재 선수 투입하면서 공격적으로 그래 나름대로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었고 그런 장면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한창희 선수 나왔던 슈팅 장면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해 보시면 다 만델슨 쪽에서 많이 만들어졌죠. 그런 빈 공간 만드는 거라던가 이런 것들이 거기서 보면 또 홍윤상이 라인 쪽 타주면서 자꾸 이제 그 수비수 측면 수비수를 본인 쪽으로 끌어당겨 놓고 완델손이 올라오면서 거기서 뭔가 일을 만들어내는 그런 형태들도 제가 보기에는 이 포항이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고 오베르단이 이제 오른쪽 측면에서 계속 코너플렉 쪽으로 움직인다거나 그런 어떤 그림이 없지 않다. 분명히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포항이 좋은 경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울산이 이길 만한 경기였다고 생각하지만 포항이 못한 경기였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래서 좀 치열했던 경기였던 것 같고 울산이 그 우승권 팀이다라는 걸 확인하는 경기였다면 포항은 역시 저력의 팀이다라는 거를 동시에 확인하는 경기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동해안 더비가 지난 시즌처럼 치열하진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포항이 조금 울산한테 많이 내려서서 역습을 노리는 형태로 이번 시즌에 이제 동해안 더비가 되지 않겠느냐. 좀 다른 양상, 지난 3년과는 다른 양상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두 팀 다 나쁜 이야기만 하기에는 조금 괜찮은 경기들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투자와 좋은 축구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런 방구석에서 이렇게 떠든다 그래가지고 되는 건 아니지만 항상 그 팬분들이 최근에는 이제 많이들 경기장에 찾아와 주시고 그렇게 이제 많이 와주시는 분들이 있을 때 그 팬들의 목소리가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3천 명, 4천 명 평균 관중 이럴 때 많이 이야기해봐야 구단에서 신경을 안 쓸 거 아닙니까? 하지만 평관이 10,000명 들고 15,000명 들고 뭐 주중에도 10,000명 이상씩 든다 그러면 구단에서 더 신경 쓰일 수밖에 없죠. 그 모기업이라던가 지방자치단체장께서 주로 신경을 쓰겠죠. 그게 이제 본인의 기업이나 지자체에 영향을 주니까. 그렇게 된다 그러면 조금 더 투자할 수도 있겠죠. 그게 본인들의 어떤 그 이익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투자가 있어야 확실히 좋은 축구를 할 수 있다. 이런 명제는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투자가 있으면 좋은 축구를 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마련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제가 이런 얘기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 같은 경우는 이번 시즌에도 결국에는 좋은 선수들 영입을 어느 정도 해가지고 지난 시즌처럼 주도하는 축구를 할 수 있고 그 빵꾸들을 잘 메운 팀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포항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대체해온 선수들이 나쁘지 않고 좋은 선수들이지만 업그레이드 혹은 그 이상 혹은 그 교체 들어올 선수들까지 풍부하게 만들었느냐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결국에는 좀 스쿼드에서는 플러스 점수를 주긴 어렵다. 잘 봐줘야지 유지 정도가 아닐까? 그 정도가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박태하 감독님도 현실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포항한테는 지난 시즌보다 성적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투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결국엔 이 동해안 더비의 승패를 또 그러니까 가르게 된 원인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포항 같은 저력의 팀이라 그러면 이제 찾아야죠. 숨어 있는 보석들을. 그러니까 포항이 뭐 멤버가 다 좋았냐, 항상 좋았냐라고 하면 뭐 그렇진 않죠. 큰 돈을 매번 쓰진 않았으니까. 박승욱 선수는 사실은 K3 맞나요? K3 리그에서 어떻게 보면 발굴해낸 선수였잖아요. 그런 선수들도 있었고
뉴스에서 올라온 선수들을 고영주 선수는 뭐 포철고에서 포항 제철고에서 올라왔으니까 그런 선수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스쿼드를 늘려나갔고 그런 선수들이 자리를 잡고 나니까 어느새는 이 선수들이 주전이고 비싼 선수들이고 없어서 안 될 선수들로 만드는 것도 이 팀의 능력이고 지도자의 능력이겠지만 하지만 그런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잖아요. 우리 팀에 녹아들어야 되고 이 선수를 또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가르쳐줘야 될 부분도 있고 완성돼서 오는 게 아니니까. 예. 근데 이제 돈을 들이면 어느 정도 완성돼 있는 선수들을 빠르게 사와서 빠르게 팀을 강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제가 보기엔 울산이 확실히 포항보다는 조금 앞서가는 시즌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이 되는 경기였습니다. 네. 하여튼 재밌었고요. 이렇게 좀 3월 1일 너무 많이 추워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많은 분들이 경기장에 와주셔서 저도 되게 괜히 뿌듯합니다. 괜히 뿌듯하고 올 시즌도 많이 즐겨주시기 바라겠고 저의 리뷰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재밌게 본 경기였고요. 네, 하여튼 다음 라운드도 포항과 울산 경기, 울산과 포항 경기 각각 다른 팀 만나겠지만 그 경기도 많이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쯤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